유럽 항공산업계가 전례 없는 격변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프랑스에 대한 거부 의사 표명이라니 이례적인 사태였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샤를 드골 공항, 독일의 뮌헨 공항,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 등 유럽 공항 산업의 절대적인 강자들이 모두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오직 하나, 폴란드의 무려 14조 원 규모 초대형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유럽의 강자들이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이 거대한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폴란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파트너는 바로 그 아시아의 도전자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종류의 비밀 병기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유럽의 거인들은 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을 상세히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폴란드 신공항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인 아담 야쿠보프입니다. 2023년 봄날, 저는 조국 폴란드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심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언론인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 폴란드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바르샤바 서부에 총 14조 원을 투자하여 유럽 중앙부를 아우르는 새로운 허브 공항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상의 컨설팅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즉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공항 컨설팅 분야의 거물들이 보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의 앙투안 르클레르는 자신감에 찬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독일 뮌헨 공항 컨설팅의 베른트 슈나이더는 이미 계약서를 준비한 듯한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얼굴에 명확히 드러나 있었죠. 드디어 폴란드도 진정한 유럽 수준의 공항을 갖게 되는구나. 이는 당연히 우리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발표 후 며칠이 지나자 예상했던 대로 유럽 각국의 대형 컨설팅 업체들로부터 제안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까지. 그야말로 유럽 공항 컨설팅 올스타전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안서들 속에서 제 시선을 강하게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아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시아 공항이 유럽의 핵심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회 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재무 고위 관료인 루카스 보체크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농담하시는 것입니까? 아시아의 공항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공항의 역사는 명백히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리나 프랑크푸르트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펼쳐보는 순간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과장된 약속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담담하지만 극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 문장이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인천공항은 20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한 유일무이한 공항입니다. 제 밑에서 일하는 항공 전문가인 에바 부아슈치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첨언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사실 인천공항은 최근 몇 년간 해외 사업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프로젝트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이 극동의 국가가 유럽 항공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유럽 컨설팅 업계의 거인들과 아시아의 패기 넘치는 도전자 사이에서 저는 폴란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 또한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선택이야말로 유럽 항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대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번 신공항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설 사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진정한 유럽의 중심으로 우뚝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쓰라린 과거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우리는 바르샤바 쇼팽 공항 현대화를 위해 독일의 저명한 컨설팅사를 고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세계 최고의 공항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며 달콤한 약속을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의 독점 기술입니다. 폴란드 직원들에게는 절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독일 컨설턴트들은 핵심 운영 시스템을 철저하게 은폐했고, 우리 폴란드 직원들은 오로지 단순 실행만 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막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종속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달라야 했습니다. 진정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상호 간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각국 컨설팅사들과의 첫 미팅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제안서들을 다시 한번 정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의 제안서는 그야말로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인포그래픽과 더불어 수십 년간 축적된 컨설팅 경험, 유럽 전역에서의 성공 사례들이 빈틈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공항 컨설팅 기업으로서 폴란드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독일 뮌헨 공항의 제안서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일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주요 강점으로 강조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운영 효율이 최소 40% 이상 향상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스키폴은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미래 공항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폴란드를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안서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이, 과시보다는 실용성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대목이 제 시선을 또다시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20해 전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세계 최고가 되었죠. 그 과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폴란드와 진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에바가 제 옆에서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공항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항 기술, 친환경 운영 방식, 팬데믹 대응 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위원장님, 아시아와 유럽은 다릅니다. 문화도, 규모도, 승객들의 기대치도 완전히 다르죠. 이미 철저히 검증된 유럽 시스템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국의 제안서를 읽을수록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와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하게 판단합시다. 곧 있을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들의 진정한 역량과 철학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에 루카스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에바는 기대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르샤바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역사와 새로운 미래가 공존하는 이 도시의 모습은 마치 현재 우리 폴란드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번 신공항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크고 화려한 공항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공항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 꿈을 함께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며칠 뒤면 운명을 결정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됩니다. 유럽의 거인들과 아시아의 용감한 도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순간, 저는 폴란드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편견도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으면 찬탄이나만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바르샤바 컨퍼런스 센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 공항 컨설팅 업계의 거물들이 총집결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이었습니다. 앙투안 르클레르가 단상에 오르자 거대한 스크린에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압도적인 위용이 펼쳐졌습니다. 존경하는 야쿠보프 부위원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저희 파리공항공단은 유럽 순임개국 40여 개의 공항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의 효율성 개선 사례, 마드리드 바라스 공항의 확장 프로젝트,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의 현대화 사업까지 모든 성공 사례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한 공항들의 평균 승객 만족도는 92%를 초과합니다. 폴란드 신공항도 이 성공 신화의 확고한 일부가 될 것입니다. 루카스가 제 옆에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역시 파리공항공단입니다. 이 정도 실적이라면. 다음은 독일 뮌헨 공항이었습니다.
베른트 슈나이더는 전형적인 독일인다운 정확함으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효율성, 그것이 바로 저희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희가 컨설팅한 공항들은 평균 운영 비용이 30% 감소했으며 정시 운항률은 98%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공항 운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상의 환경에서 모든 비상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스키폴의 발표 역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공항 도시 에어포트 시티라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공항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 쇼핑,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컨설팅한 코펜하겐 공항의 변신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주변이 하나의 자족적인 도시처럼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압도적인 강점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화려한 실적, 독보적인 경험, 철저히 검증된 시스템. 솔직히 저 역시 점차 유럽 컨설팅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는 해외사업본부 팀장인 최우진이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다른 발표자들에 비해 매우 수수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 과시적인 제스처 대신 차분하고 진중한 어조였습니다. 스크린에 뜬 첫 화면은 모두에게 의외였습니다. 최첨단 공항의 모습이 아니라 1년 당시 공사 중이던 인천공항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20해 전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경험도, 기술도, 심지어 자신감조차 없었습니다. 앙투안 르클레르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베른트 슈나이더는 시계를 확인하며 지루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최우진 팀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매일 실패했고 매일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 전 세계 어떤 공항도 달성하지 못한 압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수상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인천공항이 컨설팅한 해외 공항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이들 모두 처음에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 모두 각자의 지역에서 최고의 공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바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 역시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문화와 고유한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최적의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최우진 팀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사막 기후, 인도네시아의 다도해 환경, 필리핀의 잦은 태풍까지 모든 도전을 현지 직원들과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직원들이 스스로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한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심장입니다. 독특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잠재력을 폴란드와 함께 실현하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숙연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뭔가 강한 진정성과 울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저으며 귓속말했습니다.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증된 유럽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이 아닐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각 컨설팅사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파리공항공단에 묻겠습니다. 귀사의 컨설팅을 받은 공항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앙투안 르클레르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최고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들은 그것을 운영합니다. 다만 핵심 기술 업데이트나 주요 시스템 변경은 저희 파리 본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이는 오직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 상의라는 단어가 결국 종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바가 인천공항 측에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와 유럽은 환경이 다릅니다.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입니까? 최우진 팀장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6개월 전부터 폴란드를 면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가 꺼낸 자료에는 폴란드 항공 시장 분석, 정밀한 기후 데이터, 심지어 폴란드인의 독특한 여행 패턴까지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 팀에는 이미 폴란드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이 5명 있으며 폴란드 문화 전문가도 연기를 완료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유럽의 거대 컨설팅사들조차 이 정도의 현지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른트 슈나이더가 비웃는 듯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준비성은 훌륭하지만 실제 유럽 공항 운영 경험이 있습니까? 유럽연합의 복잡다단한 규정, 다국적 승객 관리 등은 아시아의 환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최우진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우려고 합니다. 배운다고요? 네. 저희는 폴란드에 무언가를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유럽의 규정은 폴란드의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저희는 그 지식을 깊이 존중하면서 인천공항에 검증된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앙투안 르클레르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의 성공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과연 폴란드가 한국과 같은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최우진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 서로 돕고 격려하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공항을 단순한 직장이 아닌 자신의 집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모두가 하나의 완벽한 팀이죠.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그때 갑자기 영상에서 폴란드 기어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 국민 여러분. 저는 인천공항 운영팀의 한서윤입니다. 폴란드 기어는 서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국 직원들이 폴란드 기어를 학습하는 모습, 폴란드 문화를 공부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에로기 만들기 수업을 받고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폴란드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진심입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늘 냉소적이던 베른트 슈나이더마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인천공항과 파트너십을 맺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최우진 팀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폴란드 직원 100명을 인천공항으로 초청하여 6개월간 무상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전액 부담합니다. 앙투안 르클레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둘째, 한국 전문가 30명이 최소 3년간 폴란드에 상주하며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 단, 프로젝트의 주도권은 항상 폴란드 측이 갖습니다. 베른트 슈나이더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운영 매뉴얼과 핵심 시스템을 폴란드와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 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에바가 작게 탄성을 질렀고 저 역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인천공항은 스스로 강력한 경쟁자를 키우는 셈 아닙니까? 최우진 팀장의 대답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폴란드 신공항이 인천공항보다 더 훌륭하게 발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희 컨설팅의 가장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단순히 1등이 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종료되었을 때 저는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파트너를 마침내 만났다고. 일주일 후 본격적인 현장 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우리 실사단이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 앙투안 르클레르가 리무진을 준비하여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야쿠보프 부위원장님. 이제 유럽 최고의 공항 컨설팅을 직접 경험하실 시간입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 둘러본 파리공항공단의 컨설팅 센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규모의 시뮬레이션 룸에서는 가상으로 공항을 설계하고 운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컨설팅한 브뤼셀 공항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죠.
거대한 화면에는 브뤼셀 공항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움직임, 승객의 흐름, 심지어 화장실 사용률까지. 루카스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놀랍군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완벽한 공항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앙투안 르클레르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30분 후의 상황까지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컨설팅한 리스본, 아테네, 부다페스트 등 모든 공항이 파리공항공단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성공 사례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점심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앙투안 르클레르는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와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의 20%를 할인하고 파리 본사에서의 장기 연수도 제공하겠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앙투안 르클레르의 표정이 잠시 경직되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 업데이트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안전과 효율성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결국 본질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는 독립적인 운영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영구히 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종속적인 구조였던 것입니다. 다음날 독일로 이동했습니다. 미넨 공항 컨설팅의 본사는 파리와는 또 다른 철저하게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독일식 효율성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베른트 슈나이더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컨설팅을 받은 프라하 공항의 운영 데이터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율 1%, 수화물 분실률 0.0%. 이것이 바로 독일 품질입니다. 하지만 역시 핵심 시스템 관리는 독일 본사에서 담당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컨설팅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공항도시 아이디어는 놀라웠지만 역시 근본적인 한계는 유럽의 다른 회사들과 동일했습니다. 유럽 실사를 모두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그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까요? 에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확실히 유럽 컨설팅사들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그저 고객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히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을 대변했습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유럽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지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면 인천으로 가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유럽의 거인들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폴란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며칠 후 우리 실사단은 멀고 먼 동쪽의 나라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파리와 미넨의 화려함을 이미 본 후였기에 인천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깔끔하지만 특별할 것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최우진 팀장의 표정도 차분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눈을 현혹시키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진짜 공항 운영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카스가 실망한 표정으로 제게 귓속말했습니다. 역시 유럽과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군요. 하지만 공항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놀라운 것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오가는데도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죠? 이바의 질문에 최우진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안내는 시각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개인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죠. 소음은 승객 스트레스의 시작점이니까요. 이어서 그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통합운영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강력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폭설 경보 상황입니다. 순간 센터 전체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설팀 즉시 대기, 항공기 디아이싱 준비, 대체 게이트 신속 확보. 불과 5분 만에 모든 비상 대비가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훈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결항률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우진 팀장이 우리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제설팀 직원 강태호 씨의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제설팀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치운 눈 덕분에 수만 명의 승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눈빛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공항의 해외 사업 현장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쿠웨이트 공항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웨이트 공항에서 일하는 아흐마드입니다. 현지 직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팀이 이곳에 온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중동 최고의 공항 운영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노하우와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옆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 직원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전통 의상을 입고 완벽하게 현지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아흐마드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사례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현지 직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공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우진 팀장이 특별한 장소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인천공항 교육센터였습니다. 내년에 이곳에서 폴란드 직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육자료 중 일부가 이미 완벽한 폴란드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와 계약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자료는 폴란드 공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드리겠습니다. 루카스마저도 이번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계약도 아직 체결되지 않았었는데 이런 수준의 준비라니. 저희에게는 성공적인 수주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폴란드가 발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 200명이 모여 폴란드 국가를 합창한 것이었습니다. 저듬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합창이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 에바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루카스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철학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천공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바르샤바로 돌아온 후 저는 각 컨설팅사의 제안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표면적인 수치와 실적으로만 본다면 유럽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인천공항의 제안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가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평가를 위한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재무팀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숫자적인 면만 본다면 파리공항공단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면 기술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독일의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고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교육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진정한 전문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저 시스템 사용법만을 가르칠 뿐입니다. 루카스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부족합니다. 유럽에서의 성공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에바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파리든 미넨이든 결국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을 불러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발전일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공항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결정은 단순히 컨설팅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폴란드 항공산업의 미래, 즉 우리의 주체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두 가지 길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안전합니다. 검증된 유럽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들의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편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도전입니다. 아시아의 신흥 강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는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독립과 자립적인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토론은 계속되었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IT팀의 가장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보내온 기술 문서를 검토했는데요. 놀랍게도 핵심 소스 코드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절대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은폐하지 않고 공유하겠다는 인천공항의 확고한 진정성을 입증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각 컨설팅사에 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만약 5년 후 우리가 더 이상 컨설팅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유럽 해처 회사들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항 운영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대답은 명확히 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저희 컨설팅의 성공입니다. 그때쯤이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은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였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 파트너를 찾았다는 것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폴란드 신공항 컨설팅 파트너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폴란드 항공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 대표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 회사들은 이미 검증된 실적이 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무부 차관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에바가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위험이 아니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천공항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유럽 내의 한 공항이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진정한 항공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루카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론은 좋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7년 전의 뼈아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외국 회사에 의존하는 신세가 아니었습니까? 회의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봅시다. 진정한 파트너와 손잡고 우리 폴란드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표가 던져질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찬성 18표, 반대 12표. 폴란드 신공항의 컨설팅 파트너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큰 술렁임과 환호성이 일었습니다. 에바는 기쁨의 환호를 질렀고 루카스조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천공항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우진 팀장님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환호 소리가 들려왔고 최우진 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폴란드의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 함께 위대한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발표 직후 유럽 언론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의 충격적 선택, 아시아 공항의 유럽 진출, 전통의 붕괴 등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확고한 미래를 선택한 것이라고. 앙투안 르클레르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베른트 슈나이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들 역시 결국 축하 인사를 전해대 왔습니다. 당신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날 밤 저는 바르샤바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이라고. 며칠 후 한국에서 첫 실무팀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유창하지는 않아도 진심이 담긴 폴란드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는 한 팀입니다. 계약 체결식은 그로부터 한 달 뒤 바르샤바 왕궁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폴란드 총리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총리의 축사에 이어 한국 대사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인천공항의 깊은 경험과 폴란드의 무한한 잠재력이 만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최우진 팀장과 제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차 계약은 1,300억 원 규모였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명 후 최우진 팀장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나침반이었는데 바닥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가는 길은 헤매지 않는다.
계약 체결 직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양국 합동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폴란드 공항 시스템을 구석구석 조사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문제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가 가진 강점을 찾겠습니다. 인천공항 전문가인 박지영 차장의 말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훌륭한 인프라와 뛰어난 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할 뿐입니다. 동시에 첫 번째 폴란드 연수팀 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쟁률은 50대 1을 초과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에서 직접 배울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28세 공항 직원 마르타 젤렌스카의 말이었습니다. 최종 선발된 100명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은 환송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서 공부한다니 믿기지 않아요. 마르타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연수팀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이 그들을 위해 특별 기숙사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1:1 멘토까지 정성껏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의 멘토 이민재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형제처럼 지냅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들은 곧바로 친형제처럼 친해졌습니다. 한국 멘토들은 업무 시간 외에도 폴란드 연수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완벽하게 병행했습니다. 오전에는 공항 운영의 핵심 원리를 배우고 오후에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관제탑에서 실습합니다. 제 옆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집중해서 지켜보세요. 마르타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질문했고 멘토는 매우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한편 바르샤바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겨울 날씨를 분석하고 공항 설계를 정밀하게 검토하며 최적의 운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폴란드의 눈은 한국보다 습도가 낮습니다. 기존의 제설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동유럽 전체를 커버하려면 화물 터미널을 선제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들은 폴란드 엔지니어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낮 없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마르타가 보낸 이메일이 위원회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처음으로 비상 상황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멘토님이 제가 천재라고 칭찬하셨어요. 이제 어떤 상황에도 자신감을 갖고 대처할 수 있어요. 비슷한 소식들이 연수생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연수생들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첫 연수팀이 폴란드로 금요환영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위원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폴란드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마르타 젤렌스카의 당찬 외침에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차 컨설팅의 성과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2차 계약이 즉시 체결되었고 이번에는 규모도 더욱 커지고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뿌려졌고 곧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는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과의 협력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변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번 분기 쇼팽 공항 운영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에바가 들고 온 보고서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시 운항률이 95%에서 98%로 놀랍게 상승했고 승객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까? 네, 인천공항 시스템을 우리 폴란드의 실정에 맞게 완벽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마르타를 비롯한 1차 연수생들이 현장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수화물 처리 프로세스를 도입했더니 처리 시간이 30% 단축되었습니다. 그녀의 보고의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웃 국가인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폴란드의 성공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어서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유럽이 폴란드의 혁신적인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유럽공항협회의 연례 총회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대표로서 당당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것이 바로 우리 폴란드 성공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정말 아시아의 시스템과 철학이 유럽에서도 완벽하게 통한다는 것입니까? 독일 대표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철학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는 확고한 철학이죠. 프랑스 대표인 앙투안 르클레르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군요. 총회가 끝난 후 여러 유럽 국가들이 접촉해 왔습니다. 폴란드 인천공항 모델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특히 발칸 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에서 우리도 변화후가 절실합니다. 폴란드가 그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인천공항공사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우진 팀장이 다시 바르샤바를 찾았습니다. 부위원장님,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폴란드를 핵심 거점으로 하여 동유럽 공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대담한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허브가 되어 주변국들과 공항 운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었죠. 인천공항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폴란드가 그것을 유럽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전파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공항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도 이 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선언했습니다. 폴란드는 동유럽 항공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초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폴란드 주도로 동유럽 공항 혁신 포럼이 출범한 것입니다. 12개국이 이 포럼에 참여했고 인천공항이 핵심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의장으로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동양의 지혜와 유럽의 전통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리더십, 아시아 유럽 협력의 성공 모델, 공항 산업의 새로운 축 탄생, 프랑스와 독일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도 폴란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2025년 봄, 폴란드발 공항 혁신의 바람은 유럽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이웃나라 체코였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절실합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체코 교통부 장관이 직접 바르샤바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프라하 공항 현대화를 위해 폴란드 인천공항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타 젤렌스카를 비롯한 우리 폴란드 전문가들이 체코로 파견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제가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를 돕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마르타의 벅찬 소감이었습니다. 체코에서의 성공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프라하 공항의 운영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동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슬로바키아가 두 번째로 합류했고 이어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줄을 이었습니다. 각국은 자국 직원들을 폴란드로 보내 교육을 받게 했고 폴란드가 동유럽 공항 교육의 중심지, 메카가 되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발칸 지역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랜 갈등으로 인해 협력이 어려웠던 이 지역 국가들이 공항 혁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항은 평화로 가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공항공사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세르비아도 동의했고 심지어 코소보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항 프로젝트가 화해의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인천공항 역시 이러한 확산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우진 팀장이 이끄는 팀이 확대 개편되었고 이제는 유럽 전담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공항의 상생 철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2025년 5월 체코 프라하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로 중부 유럽 공항 혁신 서미트였습니다. 놀랍게도 주최국은 체코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받는 입장이 아닌 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인천공항이 보여준 협력 모델을 주변국에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체코 총리의 개회사였습니다. 프라하 공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것이었죠. 서밋에는 중부 유럽 15개국 대표들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프라하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독점이 아닌 공유를 추구한다. 동서양의 지혜를 모아 미래의 공항을 함께 만들어간다.
저는 폴란드 대표로서 감격스러운 축사를 했습니다. 2년 전 많은 이들이 의심했습니다. 아시아 공항이 유럽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열린 마음과 협력 정신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박수가 5분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서유럽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접촉해왔습니다. 우리 스키폴 공항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폴란드 인천 모델의 핵심 요소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자부심이 강했던 프랑스와 독일도 조심스럽게 타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당신들의 철학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이는 파리공항공단의 새로운 경영진이 제시한 제안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공항 르네상스 초라고 칭했으며 그 중심에는 폴란드와 인천공항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유럽 지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되었던 협력 공항들이 이제는 지도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대한 시작은 2년 전 우리가 내린 용기 있는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초 저는 인천공항 개항 24주년 기념식에 특별히 초청받았습니다. 이제 유럽 공항계의 주요 인사가 된 저를 중심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행사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공항 관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르타 젤렌스카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젊은 리더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르타가 인사하자 저는 고개를 저으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땀 흘려 만든 소중한 결과죠. 이제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승진한 최우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위원장님,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그때는 유럽 전역이 K공항 모델을 도입하게 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공항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비행기들이 쉴 새 없이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기념식 연설에서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명확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폴란드를 포함한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리에게 유럽의 새로운 문을 열어준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청중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저는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많은 나라의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죠. 폴란드가 보여준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 모두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 결정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작은 컨설팅 계약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유럽 공항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임을 K공항은 전 세계에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곧 개항할 폴란드 신공항에는 인천공항의 최첨단 기술과 폴란드의 굳건한 자부심, 그리고 유럽 전역의 협력 정신이 집약되어 녹아 있을 것입니다. 작은 출발이 만든 거대한 변화, 그것이 바로 K공항이 세계에 전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작은 컨설팅 계약이 유럽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안천공항은 기술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를요. 지금까지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를 둘러싼 감동적인 성공 신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과 희망을 전달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화려하고 막대한 투자는 아니었지만 진정성 있는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 얼마나 큰 변화와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K공항에 숨겨진 저력과 위대한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당신의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에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작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폴란드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